안녕하세요, 최범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2021년 1월 8일과 1월 13일에 위안부 할머니 재판 선고가 있다는데 무슨 재판인가요? 이 재판은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 피해자들이 법적 책임을 지금 묻는 소송의 판결입니다. 이 재판은 피고가 누구냐 하면은 일본 정부입니다. 일본 정부. 그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지금 피해자들이 오랫동안에 이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왔는데 지금 아직까지 일본 정부가 사죄와 법적 배상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것이 이 재판이 되겠습니다. 이 지금 2015년도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합의를 통해서도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2015년도 합의하고는 더 이상 일본 정부하고는 협의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사법부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을 걸었죠. 재판을 걸어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그 재판 선고가 내년 1월 8일과 1월 13일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되겠죠. 지금 이 재판은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재판이다. 마지막 재판이다. 살아계실 동안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양심적이고 법률의 판단에 따른 용기 있는 판단이 나오도록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과연 이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런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법률 용어를 말하는 뭐냐면은 이제 주권 면제 혹은 국가 면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는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게 이제 주권 면제라고 하는 건데 이걸 우리 법원이 받아들 건지 아니면 배척할 건지가 재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권 면제론을 배척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판결을 할 수가 있고 주권 면제를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나라 사법부에서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런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면은 각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각하가 되면 안 되겠죠. 지금 이런 비슷한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외국에서도 재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 하면은 독일 나치에 의해서 인권 침해를 당한 이탈리아 피해자들과 그리스 피해자들이 독일 정부 상대로 해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이런 재판을 비슷한 재판을 했거든요. 그때는 그리스라든지 그 이탈리아 법원에서는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권 면제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절대적인 그런 이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법부에서도 이런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는 주권 면제라는 것은 제외된다 하는 그런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선례가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하면은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에서 이긴 판결이 나온 것처럼 이긴 판결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한국에서 우리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은 두 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2013년도 그 8월 달에 나눔의 집에 계시는 할머니들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는 재판인데 이 재판은 제일 처음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조정 신청을 했거든요.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로 가지 않고 서로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좋은 결론을 내는 건데
이 조정이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이게 본안 재판으로 옮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안 재판으로 넘어가서 이게 내년 1월 8일 날 선고가 있게 됩니다. 이 재판이 한 건이 있고, 또 하나 재판은 뭐냐면은 2015년에 말에 한국과 일본 정부가 우리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외교적인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그 권리 구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지금 2016년도 12월 달에 제소를 했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 재판인데, 이게 이제 1월 13일 날 선고가 나거든요. 우리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2차 재판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1월 13일 날 선고가 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은 피해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사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법적 배상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 문명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지금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이 사법부에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법부에서 이 성소 판결이 나게 되면은 피해자들한테 구제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문옥주 할머니라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문옥주 할머니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구에 계시는 할머니였었는데, 살아 계실 동안에 이 군사우편 저금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살아 계실 동안에 이걸 찾기 위해 가지고 일본에 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결국은 못 찾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명공원에 지금 모시제가 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문옥주 할머님 산소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술도 이렇게 아르고 그랬는데, 이 할머님들이 그 고생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그 저금조차도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못 찾아온다. 그러면 어디가 우리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사죄 배상을 받겠습니까? 이거는 그 저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이잖아요. 그 일본에 보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못 찾아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 배상을 제대로 받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성소 판결이 나게 되게 되면은 문옥주 할머니의 군사우편 저금도 당당하게 일본하고 교섭을 통해서 찾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그 돈을 찾아와서 문옥주 할머님 산소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할머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찾아오려고 하는 우편 저금을 못 찾아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 막걸리라도 한 잔 올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